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이제 대학 교직원, 대학 교직원 채용에 활용된 이제 논술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학 교직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략 한 200개가 조금 안 되는 기관에 논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채점도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어,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 교직원 시험을 합격하면 가겠다.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는 많지 않은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교직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학 교직원은 이제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이제 공립대학교의 교직원을 제외하고 사립대학교의 교직원은 단축 근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워라밸이 좀 보장이 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수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직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좀 있다는 인식 하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대학 교직원 논술을 이제 꽤 오랫동안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대학 교직원의 논술 시험을 보는 기관들의 특성을 보면 이제 서로 다른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간단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걸 다루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서울대학교. 자, 서울대학교는 이제 그 우리가 입학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대학 교직원 시험도 녹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역량이 다 되긴 하지만 논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논술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입 논술과는 기본적으로 대학 교직원 논술은 좀 다릅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논술은 일단은 난이도도 좀 높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성도 굉장히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되게 무난하지는 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계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임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교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논술을 보면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혹은 대학교에서의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 자체의 어떤 완성도, 답안지의 완성도, 그리고 PT 발표의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발표의 어떤 명료성 등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서술 방식을 따르는 분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제 부여되는 시간 대비 글자 수라든지, 그리고 이 작성하는 내용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답안지 전체의 어떤 논리적 통일성, 타당성, 그리고 정서법,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 돼야만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하나당 소요되는 시간도 대략
12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 그리고 난이도도 그렇게 녹록진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도도 필요했다. 이런 학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만큼 난이도도 높고 임기량도 많이 필요하고 장기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단국대학교입니다. 이 단국대학교 교직원의 논술은 사실은 이건 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은 사실은 코로나19입니다. 2020년. 자, 이 이후에 22년까지는 이제 과도기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과도기를 제외한 이전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뭐 그 당시에 논술을 이제 이화여대도 이제 논술을 시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좀 이화여대가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난이도 측면에서는 거의 투탑을 이뤘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대입논술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22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시험은 기존의 시험 대비 난이도도 조금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도 접근하기 너무 후덜덜했던 그 시기의 문제와는 양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물론 장기간 준비에 유용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유지되며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접근 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22년 이전의 문제의 그 극악의 난이도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래서 준비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과도기를 포함한 이전의 그 단국대학교 교직원 시험은요, 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난이도가 높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준비하기가 조금 수월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주제 자체도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그 극악의 난이도의 매우 포괄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극악의 난이도는 조금 완화됐고 그리고 포괄적인 범위에서도 조금 이제 그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5분의 4.5에서 4.8을 유지했었지만 최근의 양상은 5를 만점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8에서 4.2 정도로 조금 축소됐고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단국대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교직원의 희망자들은 사실은 좀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형이 있고 발표가 있고 발표 이후에 차기 시험까지 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건 사실이에요. 이 짧은 기간에 준비하기 가장 어려운 학교 두 개를 꼽으라면 이 두 학교를 꼽는 거예요.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배제하는 게 좋겠지만 최근의 난이도의 변화를 보면 그래도 이 기간은 이제 서류가 있고 논술이 있고 그러면 서류 접수할 때부터 준비해도 완전히 안 되겠다는 아니라는 점 이런 그 변화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대학 교직원이라고 한다면 가천대학교라든지 그리고 뭐 한남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조선대학교라든지 이 학교들처럼 정기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발표하고
계속 시험을 봤던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논술을 통해서 교직원을 채용해왔던 학교들을 보면 이런 학교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의 기준이면 5분의 4, 4.5,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4.7까지 가기는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4.5, 4.8의 극악의 난이도에서 조금 완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 있죠. 이게 이제 지역 이제 사립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도 논술을 보긴 하는데 이런 학교들은 보통 3.2에서 3.8 정도를 지향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수업이 장기 준비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준비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정도로 다만 이 짧은 3, 4년 안에는 조금 어려워요. 대학 교직원의 시험은 일단 내가 서류를 접수하는 그 시점에서 준비하는 게 조금 늦긴 했지만 준비는 가능한 시점이라고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부터 이 학교가 대략 몇 월 달에 시험을 보겠다라는 게 인지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고 그리고 늦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다로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게 이런 학교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대학 교직원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도 이제 물론 이 학교들 전부 단축 근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시험도 충분히 장기간, 단기간 준비가 가능한 학교로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대학 교직원의 채용 논술, 그 논술을 본대요. 원래는 없었지만 보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대학 교직원들도 이제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논술을 많이 보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난이도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문제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논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의 교직원 시험은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으니 우리 이번 대학교 교직원 채용에서 이런 주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대학 교직원 채용 논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접근이 가능한 학교 이런 학교들이 좀 있다는 걸 좀 간단히 대표적인 대학 교직원 채용 논술의 사례를 바탕으로 난이도라든지 시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